안녕하세요. 포나씨 김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예, 박 시장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에도 못 뵀었는데 이제 네. 2020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쵸. 2020년이 좀 낯설지만, 네, 네. 바쁜 와중에도 또 저희 포나드씨에 좀 종종 출연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제가 오늘 박 실장님 만난 김에 음. 재미난 얘기 들려드릴게요. 혹시 재미없어도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나이를 한 살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버스를 타는데 음. 버스 잘 안 타시잖아요. 네, 사람. 네, 제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맞아, 자빠졌잖아요. 카톡에 그거 써 있어서 한번. 아, 그거 말고 또 그 또?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는 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요. 다음 버스를 타려고 이걸 환승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버스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가려고 네,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 폰 아저씨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느라고. 네, 근데 이 버스가 다음 버스가 굉장히 배차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버스에서 내리는 와중에 저 버스가 오고 있는 걸 쳐다봤어요. 순간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급정거, 급가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가속으로 하려고 뛰어가려고 하다가 바로 자빠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네. 휴대폰과 함께 이렇게 음. 다이빙식으로 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도 나도 살고 이 휴대폰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렇게 한쪽으로 안 저기 하려고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 근데 주변에서 어이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쪽팔렸지만 바로 일어나서 얼른 도망갔습니다. 안 아픈 척하고. 네네. 무릎에 피가 나더라도. 네, 무릎이 났어요. 네. 지금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괜찮았나요? 휴대폰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아, 네. 그쵸. 그렇지만 터치는 되게. 네. 금이 간 거야? 네, 제가 사면을 골고루 이렇게 아. 땅바닥으로 내렸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보험은 꼭 가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보험 꼭 가입하시라는 거. 왜냐면 이거 보험이 그때 당시에 좀 어거지로 제가 들었어요. 들기 싫은데 그냥 자의적이었으면 안 들었을 텐데 어거지로 들은 그런 보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저는 핸드폰을 구입하고서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액정 깬 적이 없어요. 저도 평상시에 얌전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깬 적이 없어서 보험을 작년에 노트9 바꿀 때 가입을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제가 언제였지? 한 10월? 네. 제주도에 가서 다 났네. 액정을 여기 깼어요. 봐요, 여기. 네. 액정을 깨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어쨌든 깨니까 뭐 2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제 부담금이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갈았는데 노트9 되게 좋은 게 그때 1년이 넘은 시점이니까 배터리가 안 좋았어요. 배터리 근데 맞아요. 1년 후에 제가 배터리를 같이 교환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액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배터리까지 같이. 액정이 배터리가 액정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따로 떼놓고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 핸드폰이 새 것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일성이죠? 휴대폰 보험은 꼭 들고요. 그 다음에 파손이 되었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바로 고치세요. 네. 계속 바로 고쳐야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전자파 나오니까. 일단 자기 돈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신 다음에 사고 접수를 전화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수증하고 견적서를 첨부해서 우리 박 실장님처럼 어플을 통해서
그쪽에 보내든지 아니면 어플로 예, 알려주시잖아요. 팩스로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팩스 이런 요즘엔 것도 필요 없고 어플로 잘하시죠. 사진 딱 영수증 찍고 네. 그 뭐 변호사 주더라고요. 그 네. 사진 찍고 그 어플 보내주셨잖아요. 주소 거기 찍으니까 딱 등록하게 나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각 통신사 음. 보상센터나 보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그 해당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통화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 없이 간편하게 바로 보상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바로 이제 환급을 받았죠. 여러분들 참고하실 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그 나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험을 들었는 줄 알았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보험과 관련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통할 때는 좀 돈이 아깝잖아요. 왜냐면 휴대폰 요금과 기획값과 보험료는 별도인데 보험료가 기획값이 비싸면 보험료도 비싼데 5,000원 이상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돼서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시려면 한 달 이내에 하시라고. 왜냐면 한 달이 지나면 안 됩니다. 아, 개통일로부터 한 달 후에는 네.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네네. 네. 개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경우는 아닌데 네. 한 달 이내에 핸드폰을 깨트렸어. 그런데 보험을 가입 그 이후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상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안 되는 거네요? 근데 휴대폰 보험은 한 달 이내에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미하게 깨졌으면 이거는 보험사가 모르잖아요. 네. 그분만 아는 거니까 깨졌는데 아직 지금 구입한 지 며칠 안 됐어. 그럼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이제 보상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한 달 이내나 그런 저희가 가능하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는 이 보상을 못 받아요. 태풍, 우리 쉽게 얘기해서 태풍 같은 거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그래도 천재지변은 태풍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관련돼가지고 내가 손상을 입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참 아이러니한 게 소비자는 되게 뭐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우연한 사고, 그렇죠? 우리가 우연히 놓친다거나 이런 거. 그 보험을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각 보험센터에 폰케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물어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안 나셨을지. 얘기했겠죠. 네, 네. 뭘 보내지는 않았고 네. 어떻게 하다가 전화로 깨트렸는지 분실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떨어뜨려서 깨졌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에 안 들었고 파손을 해서 그냥 배는 아프지만 억울한 것도 아니지. 그냥 생돈 내버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언밸런스 나는 거 있죠. 나 보험 든 거 같은데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 그리고 난 보험 들었는데 보상이 안 된대. 이럴 때는 좀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피하려면 약관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약관 잘 안 읽어보고 또 판매하시는 분도 바쁘니까 그런 거 설명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또 주의할 게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런 흔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핸드폰을 샀는데 당일날 깨트려요. 당일날 밤 12시부터죠.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깨트렸는데 터치가 되고 그냥 살짝 깨졌어. 그러면은 나중에 육하원 측에 물어보면 당일날만 안 깨트렸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뭐 그 상담원도 뭐 어떻게 이걸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되는 건데 문제는 경미하게 깨진 게 아니라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작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유심을 빼서 공기계에다 넣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유심이 있고 통화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못 받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약관에 나오지만 저희 고객님한테 있었어요, 실제로.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분노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뭘 많이 집어 던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많이 집어 던지는 게 이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스마트폰을 그렇게 이제 파손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노가 풀리거나 이제 싸움이 끝난 후에는 깨진 스마트폰만 남으니까 그때는 또 마음이 바뀌는 거지. 내가 깨트린 스마트폰이 아까운 거죠. 돈 내고 또 고치려면. 아까 보니까 뭐 연체 됐을 경우에 보험이 되냐 안 되냐. 네.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값을 안 내가지고 연체가 됐어. 우리 보험 일반 그냥 생명보험 같은 거에 실효가 돼서 보험을 못 받잖아요. 보상을.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연체가 된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 파손보험이나 이런 게 보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114에 물어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건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통신사에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납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명세서에서 고객한테 통신사는 대금을 회수하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휴대폰 회사는 연체된 걸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받을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보험료 다달이 우리 명세서에 나가잖아요. 근데 뭐 내가 연체를 시켰을 때 보험회사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연체였다고 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 약정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는 보험료로 지급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연체가 해소가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제하면 되겠죠. 아직 그건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당연히 그냥 뭐 공식적인 게 아닌 제가 상식선으로 어쨌든 생각하면 그렇기 휴대폰 때문에. 요금을 연체해도 여러분들 나 연체해서 보험 처리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보험 신청하시면 제가 아까 확인한 결과로는 KT에서 114로 확인했는데 보험 지급이 된답니다. 장기 연체가 아닐 경우에 그런 것 장기에 같아요. 휴대폰이 끊길 정도의 연체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이 갑자기 이분이 사용하다가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꺼져서.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은 강제로 이렇게 부팅하는 거 하면 되는데 뭐 전원 버튼하고 음량 상 버튼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음량 하 버튼, 전원 버튼하고 음량 하 버튼은 강제 종료가 된 다음에 다시 켜지거든요. 강제 리셋.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분이 정말 특이한 게요. 이 삼성폰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근데 LG 폰에는, LG 중저가 폰에는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배터리가 일체형이니 절대 분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지저분하죠. 그래서 판매할 때는 이분이 구입하면 바로 떼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저는 그 스티커가 왜 붙어 있는지, 아니 그거를 몰라서 말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 안 켜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배터리를 빼보려고 분해했어요? 근데 카드로, 신용카드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분해를 하니까 또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뒷뚜껑을 뺐어요. 그러니까 더 고장나죠. 당연하죠. 네. 그걸 이제 용어를 뭐라고 센터에 하면 가야지. 인위적으로 분해를 한 거잖아요. 그치, 강제적으로. 근데 그게 또 보험에 조항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보험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 네. 아쉽다. 보험 들었어도 안 되는 경우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그 당시에 몰라서 고객님한테 바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근데 그거는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이 배터리 분해하는 흔적이 기사가 이제 그 소견을 내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거를 잡아 뜯은 거라 네, 어떻게 봐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 보험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되게 희한한 게 있잖아요. 보험을 들으면 깨질 일이 없다? 근데 보험을 안 들으면 꼭 깨져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은 좀 필수. 그래서 좀 돈 아깝긴 하지만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5,000원이라고 할게요. 기계값 싼 거는 3,000원 정도 하고요. 그냥 보통 5,000원이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7,000원, 9,000원 합니다. 워낙 기계가 비싸기 그리고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상 받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지금 배터리까지. 배터리까지 새 걸로 네. 교체받고 네. 이제 만족. 그래서 휴대폰 보험은 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들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해지를 하시던지 6개월 근데 정도. 우리 기술로 왜 액정이 안 깨지는 게
왜 안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술로 왜 그게 안 될까? 액정을 안 깨트리 이게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더 근데 개발돼야 되지 지금 않나? 이제 2월 달에 음, S11이 나오는데 네. S11이 나올 때 이제 폴더블 폰 2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나온 갤럭시 폴더는 금액이 음, 230만 원대라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그 이번엔 좀 100만 원대 중반으로 나온대요. 네. 네. 근데 휴대폰 값은 점점 비싸질수록 그거에 상응해서 단말기 보험도 비싸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단말기 그 파손이나 분실 시에 보상 한도도 커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는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금액을 일단 낮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해요.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요, 소비자들이 몇천 원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출고 가격이라든지 뭐 다른 물건값도 보면 뭐 120만 원이라고 안 하고 119만 9,800원 막 이렇게 뭐 참 100원, 200원 깎아서 그 앞단위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더라도 휴대폰을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좀, 네. 네. 이게 유경험자고 저는 무경험자지만 그래도 보험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그 파손은 되는데 기스는 또 안 돼요. 그쵸. 기스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보험 회사 근데 땅 파서 장사. 보험도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보통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20%고 뭐 아이폰은 30%인데 내가 이걸 무조건 고친다고 해서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나도 이거 기스난 거 고치기 싫지. 그렇지만 내 돈 지불하면서 3만 원 최소 부담금이 3만 원이거든요. 그거에서 고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는 참 안타깝고, 그걸 고치려면 이 기스난 거에서 더 깨트려서 고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그냥 이제 내가 쓰시는 몇 년 동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요즘 휴대폰이 고가이다 보니까 1년 후에 반납하는 프로그램, 2년 후에 이제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반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산 사람은 A급 상태로 반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스난 거는 반납했다가 다시 반려가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좀 기스 안 나고 파손이 좀 덜 되는 아예 그렇게 딱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네. 원래는 휴대폰이 그 액정 보호 필름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바로 대본 깨지던데. 참 그 난해한 문제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도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너무 깊이 생각하기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서 휴대폰 구입하면 구입과 동시에 보험은 그냥 필수로 들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깨졌을 때 분실했을 때는 좀 바로 그냥 아깝지만 바로 내 돈 넣고 일단 고치자,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네. 파손은 쉬운데, 파손은 그나마 쉬워요.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친 다음에 이렇게 어플로 하면 되는 건데, 분실은 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분실은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이 분실 신고를 하시고 그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이 보험회사도 너무 그 손실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이 보험료가 비싼 게 그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이폰은 이런 뚜껑 있는 걸 안 하잖아요. 잘 그냥 하거나 아니면은 이 뒷면만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래도 아이폰 사용자들은 파손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애플에서 애플 케어라는 그 애플 자체적으로 하는 보험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KT나 이런 데서 아이폰 보험이 요즘에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아이폰 사용자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박 실장님 모시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박 실장님하고 함께 할게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시면 폰 아저씨한테 네. 좋은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